지금까지는 한국 최초의 마술책 1907년 융의원년에 발행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1920년대 30년대에도 한국에서 마술책이 발행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입수를 못했어요. 근데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꾸준히 마술책을 발행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마술이 보편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는 30년도 안 됐어요. 진짜 현대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6.25 전쟁이 끝날 시점부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6.25 전쟁이 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다 때려 부서졌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소실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제강점기도 거쳤고, 완전히 1945년 해방되면서 6.25 전쟁 겪고 53년 옛날 마술책을 여기저기 이제 막 찾으러 다니면서 옛날 책들을 의외로 많이 구했어요. 이제 6.25 전쟁 전에와 해방된 사이의 책들은 못 구했어요. 그런데 그 6.25 전쟁 끝난 이후의 책들은 구해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마술과 기술의 비결이라고 써 있어요. 마술 역사를 하면 이거 지은이를 좀 보는 게 좋겠죠? 지은이가 좀 재밌는데 한국기술연구회, 좀 특이하잖아요. 왜냐면 지은이가 사람 이름으로 안 써 있고 협회처럼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한국기술연구회라는 조직, 이 그룹이 존재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한국 마술의 옛날 역사를 조사하는데 좀 쉽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단체에 대해서 전혀 존재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은 그냥 종합마술책이에요. 1961년도에 처음 발행됐고요.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의 클로저부터 스테이지 마술까지 많이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이제 동부산대 가르칠 때라 야스다 교수님한테 이 책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책이 있구나 옛날에 하시면서 흥미롭게 보셨어요. 그러더니 바로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을 꺼내주셨어요. 일본 책이거든요. 데지나토 기슈츠노 아소비가타 해가지고 마술과 기술의 노는 법. 뭔가 제목을 보면 유사하죠? 마술과 기술의 비결, 마술과 기술의 노는 법. 제목이 유사해요. 근데 지은이는 후지세 마사오라고 써 있어요. 어떤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여주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요.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이 책의 발행 시기를 보니까 이 책도 1961년도 발행됐거든요. 근데 이 책도 1961년 발행됐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앞섰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어디서 카피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며칠 후에 또 야스다 교수님이 책 한 권을 저한테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건 일본 마술 잡지거든요. 계절별로 1년에 4권 발행되는 마술 잡지인데, 기술연구라는 마술 잡지입니다. 일본 기술협회에서 발행하는. 1967년 겨울인데 여기 특정 페이지를 보면은 일본의 아마추어 마술사인데 의사이신 분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관광을 하면서 이제 마술인이라 보니까 한국의 마술을 한번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마술공인이나 아는 거 있어요 하면 다 몰라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텐카츠라는 마술사는 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마술책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종로서점에 갔대요. 종로서점에 가서 마술책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마술책은 없고 이것만 있습니다 하면서 꺼내 보여준 게 이 책이었대요. 여기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책 내용 자체를 추정하면은 그 당시에 마술책이 이거밖에 없겠구나라는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책 보니까 후지세 마사오의 책을 그대로 따라 썼네? 라고 하신 거예요. 일본의 이 원본을 이 책이 어느 정도 카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원본에는 일본 마술사들의 사진하고 딱 일본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들이 좀 있거든요. 사진이나 일본 포스터 같은 것도 있고, 일본 마술 공연 이런 거는 싹 없어요. 한국 책처럼 포장을 한 거죠. 카피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도 한국기술연구회라는 문구가 있길래 이 집단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도 정보를 찾을 수 없었대요. 건투를 빌리다 이런 식의 응원 메시지를 종로서점에 편지를 남기고 갔는데 그 이후에도 답장은 없었대요. 한국 마술이 이제 광복 이후 6.25 전쟁 끝난 이후의 모습은, 그 당시에는 한국 마술 자체가 어쨌든 명맥이 끊겼다고 볼 수 있는 시기였고요. 1907년도 마술책은 존재했지만 더 이상 검색되는 것도 다른 거는 별로 없었고, 그런 자료가 없고, 이제 일본 책 같은 것들이 유입하면서 이거를 이제 취미 서적으로서 그 당시에는 저작권 개념도 없다 보니까 카피해가지고 만들었구나라고 일단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추정하는 건 광복 이후에 첫 번째 종합 마술 서적이 아닐까 추정을 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거는 몇 주 전에 발견한 건데, 제가 헌책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되거든요. 책 생각해보면 더 오래된 것 같은데. 더 오래됐어요. 1956년도 책이에요. 6.25 전쟁 끝나고 3년 후의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술책 아닙니다. 그냥 카드 게임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카드 놀이 트럼프라고 써있죠. 카드에 대한 상식과 카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게임, 그리고 카드 점치는 법, 그리고 추가로 아주 적응량의 카드 마술이 소개되어 있어요. 트럼프라고 써있는데, 원래 트럼프가 우리가 아는 흔히 이 카드를 뜻하는 정식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고, 잭, 퀸, 퀸 이런 카드를 부르는 호칭 있잖아요. 그런 게 그 당시에 부르는 호칭법으로 써있고, 카드의 지식이라고 하면서 잭, 퀸, 킹이 킹, 꾸인, 제크, 에이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일본의 영향을 받았나 보다. 카피를
하든 뭐 하든 간에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원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죠? 네, 제 생각에는 네. 1956년에 나왔는데 결국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책이라고 또 볼 수 있어. 그래서 그 이유 책을 봐도 좀 재밌는 게 이런 책들인데 좀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이제 이 책들 제목을 잘 보세요. 다 여기 있는 책들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연도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70년대 마술 책들입니다. 아. 80년대 초하고 네. 하나 요술 마술 교본, 요술가 마술, 마술가 요술, 요술가 마술. 제목이 다 비슷하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처음 발견했다는 한국의 이 책 마술과 기술의 비결이죠. 네. 그러니까 제목이 비슷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요, 다 이 원본 책에 있는 거를 땄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이 두 책은 표지 똑같잖아요. 네. 하나는 한자로 써 있고 하나는 한글로 써 있죠. 네.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또 김일수 편집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네. 그나마 좀 정식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조차 안 써 있는데 여기 이 책을 얘가 카피를 한 다음에 요게 일부를 또 얇게 만든 책. 아. 같은 출판사예요? 근데 이렇게 또 얇게 재판해가지고 이제 한글로만 내고 요것도 결국에는 원래 책에서 또 이렇게 조금만 따가지고 만들었는데 표지만 바꿨고 여기는 또 편집자가 달라요. 송재철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도 검색하면 안 나오거든요. 뭐 다른 정보가 똑같은 책을 베껴가지고 구성만 바꾸는데 송재철. 근데 그나마 정직하게 편집이라고 썼고요. 저자라고 안 하면. 네, 김일수라고 썼고 다른 마술책을 따온 건데 이거는 이제 카피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여기는 일본 마술사의 이름이 써 있고요. 그다음에 오광명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다고 써 있어요. 6, 70년대 마술책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90%는 일본 마술책에 영향을 받았다. 어쩔 수 없죠. 대부분은 이제 시대가 더 오래될수록 이제 카피를 했고 좀 시대가 지나면서 서서히 그래도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번역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또 아마 정식적으로 번역을 했겠죠. 허가를 안 받고 번역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80년대로 가면은요. 네. 80년대요. 딱 80년대 느낌이 나네요. 네. 근데 이거 좀 공통점이 있어요. 깜짝 요술하면서 만화책 그림이 있죠? 내용도 다 만화예요. 만화로 마술해줬습니다. 딱 우리나라 80년대 그림체죠. 90년대에서. 깜짝 요술. 그런데 역시 또 만화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책 보면 요술 박사. 근데 그림 보면 그림체 다 똑같죠? 여기도 만화예요. 내용은 구성은 조금씩 다르고 겹치는 것도 있는데 그림은 달라요. 한자로 써있지만 마술의 세계. 이건 좀 신식처럼 보이죠? 이건 되게 깨끗하네, 책이. 네, 이제 90년대 초로 가요. 역시 그림 있고 또 마술 나라. 네, 이렇게 또 그림이 있는데 이건 약간 공포 특급 그런 책 만드는 그 출판사 느낌 난다. 마술 나라, 마술의 세계, 깜짝 요술, 깜짝 요술, 요술 박사. 일단 뭐 제목도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글 그림이 전부 다 이정민이에요. 얘도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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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만화가고요. 네. 이 만화가가 이 당시 마술 만화책을 가장 많이 그렸어요. 80년대부터 네. 계속 출판했어요. 구성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된 마술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하신 분이 이정민 만화가. 그리고 감수가 장철 마술사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이제 90년대 초인데 장철 마술사라고 써 있는데 장철 마술사님은 제가 TV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원로 마술사 중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앞에 PC 통신에서도 마술을 뭐 한다 뭐 이런 말도 써 있고요. 네. 마술을 배울 수 있다 써 있고 사모님이 보조를 하고 자신이 이제 마술하면서 엔딩은 거대한 태극기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감술하면서 뭐 일본은 카피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그냥 쓴 겁니다. 그리고 마술 트릭 자체도 워낙 옛날부터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진 거라 80년대는 이렇게 나왔고 90년대 초까지 90년대, 80년대, 90년대. 맞다, 많이 들고 갔네. 바로 이거. 어마어마한 책이죠. 제이슨 랜디의 마술 이야기. 뭐 제이슨 랜디 대단하신 분이죠. 네. 예, 과학적 회의론자기도 하고 마술계 지식인 중 한 명이고 뭐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가짜 초능력자들 까발리는 그런 방송도 했었고요. 한국에서 왔었고 마술의 보편적인 전체적인 역사를 다룬 책이죠. 이게 원래 제목은 이제 컨저링. 네, 그냥 마술이에요. 컨저링은 좀 마술 약간 학문적으로 이렇게 쓴 느낌인데 옛날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게 정식적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막 94년도일 거예요. 깔끔하게 번역한 게 나왔다. 네, 그러니까 기본 번역은 잘 돼 있는데 슬라이트 오브 핸드, 손기술. 여기서는 무조건 날랜 손놀림이라고 써 있어요. 열렌 손놀림. 날랜 손놀림. 그리고 마술사 이름이 나라마다 이름을 읽는 법이 영어 스펠링이라도 다르잖아요. 근데 다 영어 읽는 식으로만 썼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어색하게 영어 발음을 한글로 옮겨놨어요. 괄호를 치고 그치. 원어를 써주면 좋은데 그게 안 써있어. 번역은 어색하지만 어쨌든 이런 두꺼운 전문 마술 역사서가 번역이 됐었다. 그 당시 가격 9,500원이었고 지금은 절판이 돼가지고 굉장히 구하기 힘든 책인데 솔직히 이 책 다 보면요 마술 역사에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지식은 거의 다 아는 셈이에요. 맞아요. 물론 이제 서구권 위주로. 그러니까 아시아권도 좀 다르곤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또 약간 재미를 다루자면 이거 다시 70년대로 돌아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런 책 외에도 마술 트릭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판매를 했는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종이 조각. 앞면 뒷면에 마술에 대한 설명이 써 있고, 그러니까 손으로 그린 잘 못 그렸지만 알아볼 수도 있어요. 팽이가 사람 말 듣는 술, 뭐 이런 거부터 노끈으로 병 달아 올리는 술, 마술 도구와 마술 설명을 간략하게 쓴 게 있어요. 이렇게 종이가 더 오래된 걸 안 가져왔는데 진짜 글자로만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마술들이 간략하게 써 있는데 요거는 아래 보면 마술 기합술, 차력술, 술법일체, 영업하실 분이나 개인 지도를 받으실 분은 문의하세요 하면서 대구 서구 원대로 서부극장 뒤 태권도 무덕관 서부도장 강철 차력사 차력 광고하면서 어떻게 보면 차력도 나쁘게 말하면 좀 약간 사기적인 거 그 당시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약 팔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되게 간단한 마술을 쓰면서 이거 배우고 싶은 사람 여기 와라. 사은품으로 주거나 트릭으로서 종이를 판매했을 거다. 6.25 이후부터 발행이 되기 시작했지만 초창기에는 일본 마술책을 그대로 전용해서 시대가 지나면서 원작자 이름을 밝히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80년대에서 90년대는 만화책으로 된 마술책들이 더 많이 발행됐고 90년대부터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마술 역사서까지 번역이 됐다. 90년대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마술책들이 그냥 많이 발행됐어. 가장 영향을 정은선? 많이 미친 아니 정은선 말고 아이고. 그 책 안 가져왔네. 이은결 마사님의 눈으로 보는 마술책 그 있잖아요. 그 책이 우리나라 마술책 중에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술이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이 책은 또 재밌습니다. 마술의 비밀이라는데 뭔가 되게 낡았죠. 1982년도 책이고 근데 느낌이 우리나라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죠. 공산주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사회공산주의 냄새가 나는 그림? 이걸 먼저 봤어. 연변을 먼저 봤어. 네. 그래서 연변인민출판사라고 돼 있어요. 네. 출판사 여기 보면 이제 흥룡강이라는 데가 막 써 있고요. 흥룡강이라고. 흥룡강 인민출판사라고 써 있어요. 또 아래. 그래서 실제로 연변에서 있는 출판사에서 발행한 마술책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과학 마술책. 네. 그래서 마술 트릭을 친구들끼리 상황극으로 써 있어요. 네, 뭐 교실에서 뭐 무슨 상황인데 뭡니다 하면 선생님이 와서 막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보면 동무들이라고 써 있고, 예. 근데 북한은 요술이란 말을 쓰는데 마술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연변에서도 이렇게 약간 북한 느낌이 나는 마술책을 발행했다. 카퍼필드 마술의 비밀. 이건 뭐 카퍼필드 마술 트릭을 까발린 건 아니고 카퍼필드가 갑자기 학생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마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건데 결국 생활 마술 알려줍니다. 잘 가요 카퍼필드 무서웠지만 재밌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이유는 IQ 점프에서 발행된 건데 1997년일 거예요. 이제 카퍼필드가 한국에서 공연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한 공연을 카퍼필드가 총 2번 했거든요. 제가 처음 카퍼필드 한국에 방문 왔을 때 우리나라 아침 방송에서 인터뷰한 거 실시간으로 본 거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기인데 이게 199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97년 이후에 나온 책이겠죠. 97년 당시라거나 별책 블로그로도 이렇게 마술을 소개했다. 이슈가 되니까. 두 번째 내한 공연했을 때 홍보지 새소년이라는 책 뭐 잡지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네, 저는 아는 새벗이라는 책을 아는데 새소년은 모르지만 네, 그리고 거책에서 별책 블로그로 이제 한국의 최초의 여자 마술사라고 하는 정은선 마술사님이 정은선 봤어요? 네, 깜짝 마술 총집합이라고 그림과 함께 사진도 넣고 하면서 자기소개도 하면서 이렇게 소개한 책. 이것도 역시 어쨌든 잡지 별책 블로그이고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게 별책 블로그로서 가끔씩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국 마술사 최초로 상을 받으면서 스타 마술사가 되면서 책 출시하고 이제 젊은 감각으로 마술하니까 또 젊은 애들이 빠지고 근데 이전에 또 해리포터 영화까지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다 겹쳤어. 네, 그렇게 따다닥 겹쳐가지고 한국의 마술이 붐이 일어났죠. 맞아요. 순식간에 돼. 거기에다 2006년에 빔프 지금도 따라올 수 없는 사상 최대 규모로 국제 마술 대회를 맞아. 페스티벌을 그때 열어가지고 게스트도 엄청났고. 예, 그 안에서 뭐 아나린 마술사, 유현민 제키유 마술사, 뭐 한설이 마술사, 유호진 마술사 등등이 이제 배출됐죠. 맞아. 한 6, 7년 계속 쫙 올라갔죠. 그래서 그 마술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면서 상을 휩쓸고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이제 보편적인 마술의 모습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책이 발행된 형태라든지 내용들을 보고서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마술책 옛날 책을 보면서 한번 흐름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마술 역사가 잘 알려진 게 없잖아요. 신서구학도 책에 나온 내용 하나,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마술을 이용한 사기꾼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 그런 짧은 기록밖에 없었고 기술학 이런 게 또 있었고, 그래서 뭐 정확한 마술의 역사를 좀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대 마술 쪽에는 이렇게 현대 마술 쪽에는 이렇게 책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한국의 옛날 6.25 후의 모습의 마술의 모습이 뭐 이런 흐름이 있다,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한번 설명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마술 역사를 공부하거나 연구할 때
무조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책이에요. 네, 책하고 아니면 다른 사료 자료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실물을 통해서 한번 흐름을 좀 알기 쉽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영상은 정리를 하고 네.